어떻게 아까 그 용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아까 막 이해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거기도 끄덕끄덕하고 막 예? 이게 얼굴 쳐다보면서 물어보니까 좀 쑥스럽긴 하죠.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거 봐,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그러시구나. 이거 멀리 오셨어요? 이사. 좋은 동네 오셨네. 언제도 좋지만 언제보다는 여기가 좀 춥기는 둘 다 춥겠네. 잘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57쪽에 부동산의 속성 그랬는데 요거는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디를 먼저 보냐 하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부동산의 특성을 먼저 보죠. 이거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68쪽. 뭐 혹시라도 이거 끝내고 나서 시간이 없으면 이제 속성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먼저 본다. 이 부동산의 특성은 뭐 일단 시험에서는 오늘 한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2편, 3편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잠깐 뭐 개요 잠깐 볼까요? 부동산의 특성이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분류되는데 부동산의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라고요? 토지의 특성이다 그랬죠. 자, 부동산적 토지의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인간의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문적 특성이 있다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특성이죠. 이 특성은 항상 같은 점이라 그랬어요. 차이점이라 그랬어요. 차이점.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거 말고도 세 군데서 더 특성을 공부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공부하는데 그럴 때 이 부동산은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부동산하고요, 동산하고요, 동사. 그럴 때 이 동산을 뭐라 그랬죠? 이게 특수한 재화예요, 일반 재화예요? 그렇죠. 뭐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인 놈이죠. 그래서 이 일반 재화 동산과 비교할 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럴 때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 크게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주로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사실은 이제 건물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놈이고 이 토지라는 놈이 주로 동산과 아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건물의 특성은 얘랑 반대라면 동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되고 토지의 특성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 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아시는 바 부동성, 요거 말고도 뭐 많이 있죠.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지력성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안 중요하고 5가지 잘하면 돼요. 인문적 특성이다 그러면은 용도의 다양성 뭐 이런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다 나옵니다만은 요거 3개하고 요거 2개는 뭐 더더욱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럴 때 이 토지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는 이 토지 그 자체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천적 특성이다 또는 본원적 특성이다 또는
불변적 특성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 인문학이 뭐라 그랬어요? 인문학. 제가 인문학이라는 거는 누가 만든 거라 그랬어요? 원숭이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그러면 이제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란 말이에요, 주로. 근데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나 뭐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음악, 예술, 문화 이런 거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 남자들은 뭐 바쁘고 그러니까 뭐 벌어먹고 살려면 바쁘니까 좀 덜 좋아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문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토지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인문학 그러면 항상 인간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있을 때요, 이 땅에 인간이 개입할 때요, 그 인간이 의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래 땅이 갖는 그런 선천적인 게 아니고 얘는 후천적인 특성이다. 후천. 본래 땅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이 아니고 자연물적 특성이 아니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부여했으니까 인위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땅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땅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뭐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불변인데 요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변이요 가변이요 가변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죠. 조선시대하고 현대를 비교한다면 토지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다르죠. 조선시대에는 어떤 게 땅이 중요하겠어요? 뭐 그 상업지가 중요하겠어요? 아니고 농사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옥한 게 최고야. 뭐 거리가 멀든 말든 쌀이 많이 나오면 최고란 말이에요. 이때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농사 잘 되는 땅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요, 상업용지를 비싸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현대인들하고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 토지를 보는 인문적 관점이 전혀 달라졌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의 이제 의미 당연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된다.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제1절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격으로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하고, 선천적이고 불변적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개별성, 인접성, 뭐 적재성 말고도 많다 그랬죠. 그래서 등등 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한다. 그 중에 이제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뭐 우리가 부동산할 때 움직이지 아니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지리적 일체 고정성이다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재산이다. 오직하면은 이 땅이라는 거를 이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부동산이라 그랬겠어요. 저는 뭐 별로 영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 똑같은 한자 문학권에서도 중국은 지산이라고 불러요. 지산. 토지 재산에서 이제 지산. 전체 부동산을 말할 때는 방지산이라고 그러죠. 방지산. 방하고 땅하고를 가리키는 재산이다. 이거는 이게 이제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잘된 용어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 이 땅이라는 놈이 또는 건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만 있어요. 다른 특성도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못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하냐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용어가 썩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전답 이런 말을 썼겠죠. 부동산은 용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랬겠죠. 어쨌든 못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파생 특징. 첫 번째는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이다. 당연히 구별되죠. 움직이지 못하냐, 움직이냐, 뭐 이런 걸로 구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민법하니까 잘 아시겠죠. 공시, 수단이 같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근거이다.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내 거예요. 예? 공시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은 점유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시 수단이 다르죠.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건 민법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뭐 개론이 지금 오늘도 지금 진도 벌써 밀렸어 지금. 지금 한 20분 정도 지금 밀려 있어요 계획보다. 예. 그런데 개론이 너무 지금 다른 걸 많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예.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다른 데서 좀 배우세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결혼의 공부가 좀 다른 게 됐을 때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긴 한데 공법도 좀 알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장활동을 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임장활동이 뭐예요? 이거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 자 분석 어떻게 분석하면 돼요? 부동산은 우리 집으로 오라 해도 안 하니까 우리가 분석할 때는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내가 현장으로 찾아가야 되는 재화예요. 가서 분석한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 임한다 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임장활동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정보활동을 요한다. 뭐 이렇게. 예컨대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똑같은 32평이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 지역의 중개사분한테 물어봐야 된다. 가격이 얼마인지. 그게 정보활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입지 선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일단 위치를 정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나중에 다 공부하겠죠. 뒤에서 총론이 그런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부동성인데,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부동산이란 토지에 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은 토지가 갖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이라고도 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번 보니까 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랬고, 니은번에 보니까 뭐 임장활동 어쩌고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니까 정보활동을 요한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번에 보니까 입지 선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거기 리을본 이야기 안 했지만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국지화된다 할 때 국지화가 뭐예요? 국지화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국지적 호우 이런 걸로 설명했죠. 비가 올 때 한쪽만 쭉 내리는 거는 뭐라 그래요? 국지적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국지적은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좁아진다. 영속성은 뭐 별거 없죠. 땅이라는 건 영원히 쓸 수 있다. 영속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내구성이다.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불괴성이라고, 불괴성. 불괴는 깨지지 않는 성질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구성, 불변성, 불괴성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이라는 데 살아온 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는 대략 147억 년 정도로 봐요. 다시요. 제가 147년이라 그랬어요? 억년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147억 년 정도에서 동식물이 만들어진 거는 뭐 잘해봐야 한 1억 년 될 거고, 그 중에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살아온 게 한 300만 년 정도로 봅니다. 길게 보면. 그 중에 문자를 가지고 역사를 남겼던 거를 1만 년 정도로 봐요. 고작.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0,000년밖에 모르는 거예요. 10,000년도 잘 몰라. 왜냐하면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147억 년간 이 땅에 존재했고, 이 땅에 인류가 한 30만 년 살아왔지만 땅이 닳아져서 없어졌다고요. 뭐 영원히 계속 쓰고 있다고요. 영원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속성이라는 이야기는요, 동산과 굉장히 다른 특성이죠. 동산은 사용하면 없어지잖아요. 분필 제가 쓰면은 계속 영원히 쓸 수 있을까요? 닳아질까요? 닳아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닳아져 없어지는데 영원히 쓰더라.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은 소모 또는 마멸이 되지 않는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감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라는 건 물리적으로 달아진다고요, 안 달아진다고요? 안 달아진다. 그래서 이 감가라는 말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회계학을 해봤으면 뭐 들어봤을 텐데, 요거는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안 달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가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원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달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래 개발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를 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치 이제 우리 이거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의 정의가 뭐라 그러느냐? 장래 기대되는 수익, 요것들의 현재 가치다. 요거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미래를 따져봐가지고 미래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서 수익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 가격이 미래에 올라간다고요? 현재 팍 올라가 버린다고요? 현재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다. 이처럼 장기적 배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오래 쓰는 재화이니까 관리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관리에 의의가 대단히 커지는 상품이다. 이런 걸 부동산이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속성의 파생 특징이다.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69쪽 뭐 간단하게 확인하면, 동그라미 1번의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소모 또는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이런 걸 영속성이라고 하고, 이 영속성을 다른 말로 불변성 또는 비소모, 소모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구성 또는 제일 어려운 말로는 불괴성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넘어가시면 뭐 그 동그라미 3번 정도 보시면 되죠. 파생 특징인데, 니은번 보니까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배려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봤더니 물리적 감가가 전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미음번 봤더니 부동산의 관리의 의의가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본다면 그 위에 기억님 디귿 미음번,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좀 어려운데, 아까 이거는 소모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 이유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증성 한번 보자고요. 이 부증성도 시험에 잘 나오죠. 부증성이 뭐예요, 이거는? 증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다, 또는 생산 불가능 뭐라고도 하는데, 또는 소량 고정성이다, 면적 유한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는 이제 비생산성이죠. 부동산은 인간이 만든 적이 없죠.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연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 인간이 만든 적이 없는 유일한 재화 중에 하나죠. 뭐 동산 같은 거는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지만, 그러니까 이 동산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이면 틀림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증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늘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처음 하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텐데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공부하신 분들은 완전 뭐라고요? 그렇죠.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에 가면 공부하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동영상 들으면 되죠. 또 하나, 토지라는 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성과 공공성이 대단히 강하다. 즉 인간이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보니까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제한한다 그 이야기예요. 또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써야 된다. 최유효 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제한된 재화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부중성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 자, 한번 보죠. 나머지는 쉬워요. 뭐 이 정도 끝나면. 자, 부중성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다. 그래서 비생산성 또는 비증가성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기억번에 일단 생산비를 투입해봐야 안 된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은 원가 방식은 좀 어려워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니까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토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토지 공개념, 사회성과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토지는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고요. 공개념이라고요. 공개념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리을본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걸 했네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토지는 만들 수 없으니까 땅값이 고정돼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비읍번에 토지는 물리적 공공성 수직으로 만들고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공성은 기울기가 있지만 물리적 공공성은 수직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개개재화가 같은 게 한 개도 없다. 토지는 개별적인 재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성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비대체성이 뭐죠? 대체가 안 된다. 안 입자. 뭐 대체는 또 뭐예요? 대체는 바꿔 쓸 수 있다가 대체죠. 그러니까 이건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토지는 같은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바꿔 쓸 수가 없더라고 이야기죠. 왜 그러냐? 토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성을 갖고 있는 재화죠. 부동성 때문에 일단은 위치가 달라요. 위치.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토지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개별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특성이에요. 또 조금 어려운 이야기 드려보면 개별성 때문에 토지의 경우에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이거는 설명을. 자, 분석 한번 해보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 수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X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일물일가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컨대 여러분 그 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은 동산과 다른 거라 그랬죠. 캔커피라고 가정해보자. 캔커피가 전국에서 예컨대 700원이라면 어디서나 다 700원이지.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겠어요? 같겠어요?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물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똑같은 한 평의 땅이라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한 평당 1,000원이다. 말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어떤 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건 만 원, 몇천 원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지만 하나의 가격수준이 있다고요. 수십 개의 가격이라고요. 수십 개.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죠.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그렇게 가겠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가겠네요.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토지라는 거는 부동산 관련 현상이나 활동이 제각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현상 또는 뭐 활동 같은 게 달라진다. 이걸 개별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원리 또는 이론의 도출이 어렵다. 뭔 말이냐? 부동산은 동산과 달라서 관련 현상이나 활동들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학 이론을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 이야기죠. 왜냐?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이라는 거는 각기 다른 것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공통점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가 뭐 한 근 6, 70년밖에 안 됐다. 오래된 학문이라고요? 얼마 안 됐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개별 분석 그런 건 나중에 평가에서 하고. 자,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별성이란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의 위치나 지형이나 지세, 집안 등이 동일한 게 없다는 토지의 특성을 말하고 개성도 다양하고 대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성 또는 비대체성이란다. 비대체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파생 특징인데 첫 번째 봤더니 토지의 가격 또는 수익이 토지마다 달라서 일물일가가 안 된다 그랬고 두 번째 봤더니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개별화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밑에 줄을 보니까 부동산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확인할까요? 자, 부동산 분석을 할 때 개별 분석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나중에 평가에서 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인접성이죠. 그래서 이 접성이라는 거는 토지라는 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걸 연결성이다 또는 연접성이다라고도 하는데 연결성이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뭐예요?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 또는 부의 외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일단 정리하자고요. 정 그럼 뭐예요? 분리의 유리예요? 유리. 부 그러면은 분리 그랬죠. 근데 우리 집이 3억이라 치자. 3억.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어제 생겼어요. 그럼 가격이 3억보다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왜 가격이 올라갔어요? 제가 뭘 잘해서요? 외부 환경 때문에? 네, 그런 걸 외부 효과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유리하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러느냐? 정의 외부 효과이다. 유리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쓰레기 처리장이 생겼다 치자.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건데, 그러니까 외부 효과인데 나에게 불리하다 그 이야기죠. 분리할 때는 정의 외부 효과요, 부의 외부 효과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부 효과는 왜 발생하느냐? 일단은 인접해 있으니까 주변 환경하고.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 그 이야기죠. 또 하나 이유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14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조금 어렵죠 이거. 부동성 때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왜 가격이 떨어지냐? 냄새가 나고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예컨대 자동차라고 가정하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놀러 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심하더라. 그럴 때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될까요? 다른 데로 붕 하고 가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다고요? 덜 받는다고요? 당연히 덜 받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 이유가 일단은 인접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로는 뭐 때문이라 그랬느냐? 부동성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외부 환경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 토지끼리는 가능하면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협동적 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지구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협동적 이용을 잘 안 하더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강제로 용도, 지역, 지구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협동적 이용을 하게 만든다 그 이야기예요. 또한 외부 환경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뭘 해봐야 되느냐. 그렇죠.
당연히 지역의 환경이 어떤지를 따져봐야 되더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근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접성인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인접성이란 토지는 본래 연속되어 있고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인접 토지와 긴밀한 공관계에 있다는 성질로 연결성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다음 파생 특징이죠. 그래서 기업번 보니까 뭐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니은번 보니까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비읍번 보니까 외부 경제 또는 불경제의 논리적 근거이다 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리을번하고 대읍번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리을번에 보니까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용도면에서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땅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지적제도라는 이 경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적재성이나 생산 가능성 됐고요. 자,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서. 네. 제2절의 자, 인문적 특성인데 아까 여러분 의의는 설명을 좀 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토지의 특성 중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토지의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인문 그러면 토지만 있을 때요. 토지와 인간이 함께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인문이라 그랬죠. 여기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등 행정적 위치에 가변성, 기타 등등이 있다 그랬는데 기타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일단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랬는데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냐?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다용도성이다 또는 변형 가능성이다라고도 하는데 토지라는 건 용도가 다양하다 그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 거죠. 택지로 쓸 수도 있고 농지로 쓸 수도 있고 임지로 쓸 수도 있고 요거는 주거, 상가, 공장 등등 용도가 한 가지라고요? 다양하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어떻게 써야 좋을 거냐라는 고민을 늘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이다. 왜 우리가 잘 써야 되느냐? 다양하니까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바꿔서 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후보지처럼 바뀌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느냐? 이걸 전환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다음에 이행지처럼 바꾸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해서 토지는 이행 또는 전환이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다 창조적인 이용도 가능하다. 용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창조적 이용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가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의 다원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시장 가치가 3억이다라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가. 그럴 때, 은행에 돈 빌리려고 담보 평가하면 3억 다 쳐준다 그랬어요. 조금 싸게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억 8천 정도 평가한다 그 이야기죠. 경매로 넘길 때도 경매 평가도 하는데 시장 가치를 항상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죠. 이보다 약간 싸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워낙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치는 한 가지라고요?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가치다운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용도의 다양성인데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는 주거 또는 뭐 공공용지, 산업용지 등 산업용 1차에서 3차 산업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용도의 다양성이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파생 특징이죠. 첫 번째는 이제 최경해야 되는 근거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대급번에 가치다운설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 일본은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고, 그러다 보면 창조직용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 니은모리 적지로는 이제 입지론 가서 보면 되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병합 또는 분할의 가능성은 이렇게 병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용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이거는 분합성이다. 요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분합성이다라고도 하더라. 그러니까 토지는 합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좋아요. 이렇게 병합 분할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한다. 예컨대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의 토지가 있고, 여기 B하고 C의 토지가 있고, D의 토지가 있다. 그럴 때 A의 토지가 평당 1,500이라면 B나 D의 토지는 평당 1,000만 원이라 그랬고, C의 토지는 제가 평당 500 정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럴 때 얘가 이용하는 방법은 앞집 땅을 사가지고 대지, 자루 모양의 토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겠냐 그러면은 둘이 합하면 되죠. 합하면 D의 토지처럼 평당 얼마가 될까요? 1,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합병한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C의 토지도 1,000만 원 된다고 이야기, 1,000만 원. 합병 전에는 얼마였어요? 500.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병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게 면적이 짧아서 B나 C는 주거용밖에 못 짓는다 치자. 그런데 B하고 C가 합병하고 A하고 D까지 합병했다. 그러면 땅의 넓이가 넓어졌으니까 주택만 지을까요? 상가도 지을 수 있을까요? 상가. 이렇게 용도를 바꾸려면은 병합이나 분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런 건 합병으로 인한 증가나 감가가 가능하고 분할로 인한 증가 또는 감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부동산과 함께 작용해서 한정가격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행히 시간은 되네요. 자, 예컨대 여기 이제 B하고 C가 합병을 했어요. 보세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 원래는 500이었는데 합병하면 1,000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병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가 합병하니까 돈이 되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B의 땅도 사고 A도 사고 D도 사고 이 뒤에 있는 땅을 다 샀어요. 그래서 몇 필지를 샀느냐? 무려 한 10필지 가까이 샀다. 그래서 땅의 넓이가 얼마가 됐냐? 6,000평 정도가 됐다고 치자. 아주 질문 드릴게요. 도시 토지인데 6,000평 정도로 사면 땅값이 일단 한 60억은 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6,000평짜리에다가 상가를 짓기에도 너무 넓고 집을 짓기엔 더더욱 문제가 되죠. 또 판다 하더라도 60억 정도 되면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만일 지나치게 크게 합병하면은 항상 이익인 거예요? 손해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익이어서 합병을 한 건데, 지금까지 산 건데, 너무 지나치면 이익이라고요? 손해라고요? 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면적으로 더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네, 좋아요. 또 하나. 예컨대 제가 임야를 한 30만 평 가지고 있다. 30만 평을 통으로 팔려면 안 팔리죠.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한 30억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0,000평씩을 분할을 해요. 분할. 그러면 일단은 뭐 대략 한 1억 근처니까 가격도 만만해서 사기가 어려울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하면은 훨씬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했을 때 손해라고 이익이라고요?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분할해보니까 또 이게 이익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쪼개면은 되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5평씩 쪼개자. 이렇게 심하게 분할을 하면 이거는 뭐 쓸모가 없으니까 누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분필 비용만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진가라고요? 감가라고요? 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을 하건 분할을 하건 간에 적정 면적을 벗어나 버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적정 면적을
나중에 이제 제가 프로테이지라고 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럴 때 이 한정 가격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B하고 C가 토지를 합병하기로 했다 그랬죠. 야 이거 앞에 땅을 사가지고 길을 내봤자 너무 좁으니까 야 합하자. 합하면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합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C한테 뭐라 그러느냐. 야 그 뭐 원래 땅값 500이니까 500에 팔아야지. 500에 주라 그랬더니 C가 안 주더라. 왜 안 주겠어요? 아니 합병하면은 이 C의 땅도 1000만 원 되는데 이걸 다 B가 다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C가 뭐라 그러느냐? 야 나도 절반은 줘야지. 700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700 줘도 나중에 이 뒷부분의 땅이 1000이 되면 300이 모자라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더라. 그러니까 이기죠. 그래서 그래 700 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럴 때 이 C의 땅을 700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그 이야기죠. 그런데 A 같은 사람은 땅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700 주고 살까요? 500에도 안 살까요? 제가 볼 때는 500에도 안 사죠. D는 당연히 안 사겠죠. 이 앞에 있는 E나 F는 당연히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러니까 오로지 700을 줄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다. B.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가 일반적일 때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한정될 때 만들어지는 가격이에요. 그런 걸 한정 가격이라 한다. 그러니까 둘 간에만 타당성이 있는 가격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런 걸 한정 가격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병합분할 가능성이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의 이용 목적 등에 따라 그 면적을 크게 합하거나 또는 작은 규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 한다. 자, 그 병합분할 가능성 옆에다가 분합성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분합성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병합분할 가능성으로 파생 특징 그랬는데 자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디귿번에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 발생되게 한다 그랬고 우리 1번에 감정평가 시 병합 분할 감정을 하는 한정 가격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정 가격 평가는 안 해요.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용어로서 의미가 좀 있다. 우리나라는 저번에 감정평가할 때 설명은 드렸는데 기억은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가치주의죠. 그래서 가치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시장가치하고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적정가격 이렇게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한정가격, 특정가격 이런 이야기 안 해 이제요. 물론 이제 그런 가치는 있죠. 다원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시장가치주의입니다. 무조건 시장가치로 평가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정가격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위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쉽죠. 동그라미 1번 바로 확인하면 되겠어요.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문적 환경이 변화하면 토지 가치가 변화하는데 이를 위치 가변성이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다. 그런 거 있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여러분이 공부가 꽤 된 건데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3억입니다. 3억. 우리 주변에 인구가 증가하면 가치가 3억으로 고정되어 있겠어요? 변화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요인이에요. 주거 환경이 개선됐어요. 예컨대 공원이 생겼다. 가치 하락의 상승이에요? 상승. 거꾸로 경제적 요인 한번 해볼게요. 경기가 나빠져, 경기가. 막,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뚝뚝뚝 떨어져요. 가격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 그렇죠? 이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치라든가 경제적 또는 행정적 위치가 변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변화한다고요? 그게 위치 가변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사실은 어디서 공부했느냐 하면, 자,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차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격 발생 요인하고 가격 형성 요인 공부하셨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가격 발생 요인 뭐뭐 있었어요? 시작은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응? 앞글자만 한번 불러봐봐, 그럼. 효, 상, 유, 이전성. 아니, 토요일 날 했어, 여러분. 예? 야. 요거 설명하려고 무지하게 지금 서둘러가지고 시간 보면서 왔는데, 마지막 시간에 지금. 너무 제가 지금 벌써 종합적으로 가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발생된 가격이 있다. 3억이다. 3억. 자, 그럴 때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더라. 영향. 요건 이제 기억해야지.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가격 형성 요인이다. 가격 형성 요인은 뭐 지금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쓰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일반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요인이 있고, 세 번째로 개별 요인이 있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 요인에는 뭐가 있었죠? 사회적 요인이 있었고, 재적 요인이 있었고, 정적 요인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가 느냐 주냐 이런 걸 사회적 요인이라 그랬고, 소득이 증가냐 감소냐 경제적 요인이고, 법 또는 제도의 규제가 어떠냐는 행정적 요인이라 그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가격이 고정돼 있다고요?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다고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고 감정평가에서 하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쪽만 알면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총론이지, 총론. 뒤에 이야기를 미리 끄집어내는 거다. 이걸 잘 모르고 또 여기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 확인해 드리겠다. 거기 사회적 위치가 가면서 인구의 증가 감소, 가족 구성. 박스에 보니까 그런 거 없어 있어요? 있죠. 자, 공원의 전입이나 뭐 공장, 뭐 공원, 학교가 있냐 이전에 있냐 뭐 이런 거. 자, 이게 진짜 평가였나 한번 보자고요. 뭐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뭐 끝장 봐야지 뭐. 찜찜하게 끝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 509 쪽 한번 가보세요. 509 쪽. 자, 509 쪽. 1시보다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이제 다 끝났어요. 509 쪽. 509 쪽. 거기 보니까 가로선분의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고,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가치 발생 요인에 효, 상, 이유 이런 것들, 이전성 등의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준다 그 말이죠.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 요인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격 형성 요인이라 한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 일반적 요인이 있다. 이 일반적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왕 한 김에 복습 좀 하자고요. 이거는 우리 남양주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럼 요거 지역 요인은 뭐예요? 전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남양주에만요. 우리 지역에만. 개별 요인은 이 학원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다고요? 좁아지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 지금. 그래서 생각하면서 가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자, 사회적 요인 한번 보자. 사회적. 여기 기업본에 보니까 인구가 늘었냐 줄었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대급본에 보니까 도시형성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그게 학교가 들어왔냐 나갔냐 뭐 이런 거예요. 공공시설이. 이해하셨어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라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리얼본 보니까 교육 및 사회복지 수준. 거기에 뭐 학교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적 요인, 사회적 위치,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 부동산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볼 이유가 없어. 시험에도 안 나오고. 주로 어디서 할 거냐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둘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명할 것들이야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가셔야죠. 오늘 처음 하는 분들은 뭐 이거 다 기억 못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거 다 다음 주에 해요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1시간 가까이 합니다. 또 이거. 그러니까 총론의 성격이 뒤에 나올 것들을 미리 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오늘 이건 알아야죠. 자,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부동산은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일반재와. 일반재와 동산. 그러니까 동산과 비교할 때 부동산이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다라는 건 알아야죠. 그런데 동산은 움직이는데 얘는 못 움직이고, 동산은 달아지는데 얘는 영원히 쓰고, 동산은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생산이 불가하고, 동산은 다 가격이 똑같은데 동일 품목은 얘는 가격이 각각 다르고, 동산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 그런데 땅은 떨어져 있다고요?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다. 그런데 동산은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칠판에 쓰는 것밖에 없죠. 제가 지금 배가 좀 고픈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용도가 하나다. 용도가 다양한 게 아니고 땅은 여러 가지고, 땅이야 뭐 이게 합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쪼개버리면 쓸모가 없어지지. 버려야지 분필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또 토지라는 건 주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격이 변화하는데, 이게 무슨 영향? 인구가 증가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얘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동산하고 다른 특성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할 때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죠. 특성은 같은 점이라고요? 다른 점이라고요? 다른 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 조금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편을 끝내지는 못했고, 어디가 남아있냐 하면, 어디가 남았어요? 아, 예, 찜찜하네. 57쪽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하자고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공급 이론, 경제 이론을 거의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 좀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동영상을 듣고 와야 돼요. 들어보시면 아는데, 제가 1월 달에는 예습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외우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암기는 거의 다 제가 책임지겠다 했고, 이해를 하는 게 먼저니까 예습 필요 없고 복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 4월 달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이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 만큼 알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까지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투자 안 하면 못 따라오는 거지.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하세요, 복습. 예습하면 더 좋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